반도체 소자 Q&A 시간입니다. 몇몇 학생들이 Finite Quantum Well, 에너지 장벽의 높이가 무한대가 아니고 유한한 양자 우물에 대한 해법에 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반도체 소자 과목을 듣는 수강생 모든 학생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학생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같이 쉐어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학생들이 물어본 걸 보면 대부분의 지금 세 학생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렉처 노트에서 V1, V2, V3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잘 뭔지 모르겠다 라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한번 상세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를 우리가 천천히 강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Finite Quantum Well Problem이죠. 유한 우물의 문제는 전자가 어떤 파티클이 우물에 갇혀 있는데 이 우물의 장벽의 높이가 유한한 거죠. 그래서 이 높이를 포텐셜 웨어를 높이를 V0라 이렇게 합시다. V0. 그죠? V0. 그리고 우물의 이 폭을 L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L. 그죠? 이때 이제 파티클이 이 우물 안에 파티클이 갇혀 있어요. 이때 이 파티클이 갖는 에너지와 웨이브 펑션과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자. 뭘 통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해보자는 얘기죠. 이미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 장벽의 높이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면 이 파티클이 이 배리어를 넘어서 여기에서 발견될 확률이 존재를 해요. 그죠? 정말 그렇게 되는지 여러 학생들이 질문을 했으니까 한번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유도를 해보십시다. 오늘. 자,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적에 이제 얼마나 이제 스마트하게 풀어야 하는가 하는가의 문제인데 좌표축을 인피니트 퀀텀 웰 풀었던 것처럼 여기를 x축, 여기를 0, x equal L 이렇게 놓고 풀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놓고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풀게 되면 여기서의 솔루션을 쓸 적에 x equal L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x를 L만큼 평행 이동시킨 점을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 웨이브 펑션을 표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죠? 여기 만약에 익스포넨셜리 댐핑하는 웨이브 펑션이라면 익스포넨셜 예를 들어 마이너스 알파의 x 마이너스 L 그래서 x축으로 L만큼 평행 이동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댐핑이 되는 펑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조금 껄끄러워요. 그래서 이 잔꾀를 좀 부려서 좌표축을 이렇게 잡지 않고 좌표축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를 x축 이렇게 잡고 원점을 여기로 잡았습니다. 어떤 수학적인 잔재주예요. 그리고 우물이 시작하는 부분을 마이너스 2분의 L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2분의 1이라고 잡았어요. 좌표축을 잡는 건 여러분 마음인데 이렇게 잡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고 문제를 푸는데 쉽습니다. 됐어요? 꼭 좌표축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잡는 게 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네. 그래서 좌표축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기교를 부렸고 자 이걸 풀 적에 지금 영역이
파티클이 갇혀있는 영역이 여기가 영역 1, 여기가 영역 2, 여기가 영역 3. 포텐셜의 크기가 다른 영역이 세 군데가 있죠. 그래서 영역 2에서는 포텐셜 V가 얼마예요? 이게 제로고, 여기는 포텐셜이 얼마예요? V0인 지점이고, 여기는 V 콜 V0인 지점이죠. 그죠? 자, 제일 먼저 영역 2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슈레딩거 방정식은 마이너스 2n분의 h 바의 제곱에 dx 스퀘어 d 스퀘어 psi 플러스 v psi인데 v가 제로니까 0이죠. 0 이퀄 2 psi.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쓰게 되면 dx 스퀘어 d 스퀘어 psi. 조금 암산 좀 해볼게요. 이걸 넘겼어요. 그럼 2m2 나누기 h 바의 제곱에 psi 제로. 맞습니까? 됐죠? 선생님이 강의할 적에 지난 인피니트 퀀텀을 할 적에도 마찬가지였죠. 요걸 뭐로 놨어요? 요거를 K제곱으로 놨죠. K제곱.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K제곱으로 쓰게 되면 에너지는 2m분의 h제곱 K제곱 이렇게 되죠. 뭐 원래대로 쓸까요? 암산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h 바의 제곱에 2m2를 K제곱으로 놓은 거죠. 그죠? 이거를 일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미분 방정식이 dx 스퀘어 d 스퀘어 psi는 K제곱에 psi 제로니까 솔루션은 sin kx와 b cosine kx죠. 그죠? 그래서 이거의 솔루션은 odd 솔루션으로, odd 솔루션이라는 거는 좌표축에 대해서 대칭이지 않은 솔루션이죠. 그죠? 솔루션으로 psi x는 a sin kx 쓸 수가 있는 거고, 또 even 솔루션으로 psi x는 b cosine kx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왜 이걸 솔루션을 이렇게 쓰느냐라고 의문을 갖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쓰지 말고 솔루션을 psi는 a cosine kx, b sin kx 이게 바로 써버리지. 이걸 왜 even 솔루션과 odd 솔루션으로 나누냐? 그죠? 그걸 선생님이 할 적에 학생들한테 오히려 묻겠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 2차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라 그래요. 일반해. 그죠? 이것도 해고 a cosine 이렇게 씁시다. a sin kx 플러스 b cosine kx 이렇게 씁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라 그럽니다. 그죠? 이거는 이거의 해예요. 동시에 여러분이 psi에다가 a sin kx 이렇게만 썼어요. 이것 역시 이거의 해입니다. 또 이거의 솔루션을 a는 뭐 b cosine kx라고 썼으면 이거 역시
이 미분 방정식의 해예요. 그래서 해를 제너럴 솔루션으로 이렇게 써도 해고, 이렇게 써도 해고, 이렇게 써도 해요. 수학적인 그 풀이의 기법으로 이거를 제너럴 솔루션으로 놓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어도 되지만 이 솔루션을 이런 솔루션과 이런 솔루션으로 구분해가지고 왜 이것도 해고 이것도 해니까 각각의 해에 대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상수 A, B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한다면 그거 역시 맞는 방법이에요. 하나의 수학적인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 finite quantum well을 풀 적에는 이런 기법을 쓰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 솔루션과 이 솔루션을 구분을 해놓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부를 적에 사인 펑션은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종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메트릭하지가 않죠. 사인 펑션은 시메트릭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odd function이라 그러고 odd solution이라 그러고 코사인 함수는 종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even solution이라 합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해고 이것도 해요. 이것도 해고 이것도 합니다. 이것도 해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영역에서의 해기 때문에 표기법상 그냥 여기다 첨자를 하나 붙이죠. side 2 이렇게. 그죠?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2식, 이 식을 3식 이렇게 부를까요? 3식. 됐습니까? 이어서 영역 영역 1과 영역 3에서 여기와 여기서는 성립되는 미분 방정식이 마이너스 2n분의 h제곱에 dx 스퀘어 d 스퀘어 psi 더하기 여기서는 포텐셜이 v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이 지워지지 않고 v0 psi e 이퀄 psi예요. 그죠?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쪽 영역에서도 성립이 되는 거고 이쪽 영역에서도 성립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쓰게 되면 오른쪽으로 넘기고 분모 분자를 전부 h제곱분의 2m을 곱해요. 암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dx 스퀘어 d 스퀘어 psi 빼기 h제곱분의 2m vo 빼기 2의 psi 이퀄 0 이렇게 돼요. 암산이 되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얘를 새로운 상수 뭐 가령 우리가 알파라 그랬어요. 알파의 제곱. 알파는 전자기억을 좀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은 어떤 댐핑의 개념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댐핑의 개념이에요. 댐핑의 개념이죠. 아까 선생님이 K, 이걸 K라 그랬어요. 여기 이걸 K라 그랬어요. 이 부분 K. K는 exponential JKX의 개념이에요. exponential JKX. exponential JKX니까 이거는 진동하는 파예요. 그죠? exponential JKX를 풀었으면 sin KX, cosine KX잖아요. 진동하는 파. 그런데 이게 만약에 K가 복소수면 여기 J랑 복소수가 합쳐져 가지고 이 두 개가 곱해져 가지고 상수가 돼 버리죠. 상수가. 그러면은 얘는 exponential 무슨 마이너스 알파 x. 그러면은 x가 진행해 가면서 알파의 댐핑 컨스탄트를 가지고 댐핑을 해 가는 그런 펑션이죠. exponentially 댐핑해서 사라지는 decay 하는 이런 펑션이죠. 그죠? 전자기억에서 봤죠?
그죠? 익스포넨셜이 댐핑하는 거와 관련된 콘스탄트예요. 물리적인 의미가. 그죠? 어쨌든 간에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를 알파 제곱이라고 놨어요. 그러면 영역 1과 영역 3에서 지배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은 dx 스퀘어 d 스퀘어 psi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psi 이퀄 제로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웰에 갇혀 있으니까 2가 v0보다 작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일반애가 뭐예요? 일반애가 psi x가 뭐예요? 익스포넨셜 알파 x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의 이거와 이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는 식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c 익스포넨셜 알파 x 플러스 d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 이런 걸로 써야 되겠죠. 굳이 쓴다면 뭐 예를 들어서 d 플러스 2 이런 꼴이죠. 그죠? 그죠. 어쨌든 선생님이 써놓은 이거는 이게 뭐예요? 익스포넨셜 어떤 실수에다가 x니까 이게 감쇄하는 펑션입니다. 감쇄하는 펑션. 그죠? 이 펑션의 크기가 감쇄하는 펑션이어야 돼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파티클이 여기에 원래 갇혀 있었는데 이 파티클이 어느 순간에 여기서 발견될 확률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확률이 적어져야겠죠. 여기 장벽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파티클이 여기서 발견이 됐는데 이 파티클이 시간이 지났더니 이쪽에서도 발견될 확률이 0이 아닌 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확률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확률이 적어져야 상식적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적어져야 상식적이죠. 여기가 그래도 프로버빌리티가 제일 커야 되죠. 프로버빌리티 즉 웨이브 펑션의 매그니튜드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댐핑해야 되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댐핑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여러분의 리즌에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 1번 영역에서의 제너럴 솔루션, 3번 영역에서의 제너럴 솔루션을 쓸 적에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제너럴 솔루션을 써놓지 말고 답을 이렇게 쓰는 게 현명할 겁니다. 영역 1에서의 솔루션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의 솔루션은 왼쪽으로 갈수록 댐핑을 해야 되니까 이 펑션과 이 펑션 중에서 어떤 솔루션을 choose 해야 되겠어요? 선택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이걸 choose하면 이걸 선택을 해놓으면 x는 지금 음의 값을 가지니까 여기 지금 x가 음수 아니에요? 여기 지금 x가 음수잖아요. x가 음수니까 여기 음수를 집어넣게 되면 익스포넨셜리 블로우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펑션이 되죠. 그러니까 이 솔루션은 안 돼요. 이것만이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역 1에서는 해가 뭐라고 쓰는 게 제일 타당한가 하면 뭐 c의 익스포넨셜 알파 x 이렇게 쓰는 것이 타당해요. 이 솔루션은 여러분이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 익스포넨셜이 블로우업하는 증가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펑션이니까 웨이브 펑션이 이런 펑션을 가질 리가 없죠. 절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만 택한 겁니다. 하나만. 됐습니까? 얘를 우리가 사식이라고 그럴까요? 사식. 얘를 사식이라고 그럽시다. 사식. 얘를 오식.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역
3번. 여기 영역 1의 솔루션이니까 1이라고 첨자를 붙일까요? 1. 붙이죠. 영역 3번. 어디에? 여기서의 솔루션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논리로 프로버빌리티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댐핑해야 말이 되죠. 여기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보다 이 장벽의 깊은 이 안쪽에서 발견될 확률이 더 크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쪽에 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 있던 파티클이 벽 안체에서 발견이 됐다? 여기가 프로버빌리티가 이쪽보다 높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이렇게 댐핑하는 펑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역 3에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영역 3에서는 웨이브 펑션이 가령 d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죠? 알파 x 맞습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걸 육식이라고 합시다. 육식. 오케이? 수학적으로 조금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좌표축을 여기를 0으로 잡았어요. 여기를 0,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를 2분의 1. 왜 이렇게 잡았다고요? 좌우 대칭이 되도록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로 잡았어요. 그렇다면 이 펑션을 나타낼 적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좋을 게 아니고 우리가 홍성대한테 배운 그 철두철미한 그 수학에 따르면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알파 x라고 쓰면 안 되고 평행이동을 할 만큼 알파에 x 더하기 2분의 l 이렇게 써야 맞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l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맞죠? 또 이건 어떻게 써야 돼요? 그냥 x라고 쓰면 안 되고 x 빼기 2분의 1l 이렇게 해야만 x축으로 2분의 l만큼 평행이동한 펑션이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부호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취했어요. 왜? 오른쪽 양수축에서 댐핑하는 펑션이고 여기서는 그냥 플러스 축을 썼어요. 왜 그래? x 자체가 음수니까. 그죠? 그래야 왼쪽으로 댐핑하는 펑션이 되죠. 그죠? 그래서 영역 1과 영역 a는 다 같이 무슨 펑션이에요? exponentially 댐핑하는 펑션이죠. 그죠? exponentially 댐핑하는 펑션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돼요. 60까지 얻었어요. 여기까지 혹시 안 되는 학생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3영역이니까 3 이렇게 붙일까요? 3. 여기는 1 이렇게 붙였습니다. 됐죠? 다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학생들이 알고 있는 대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어야 되죠? 바운더리 컨디션. 경계 조건을 넣어야 돼요. 경계 조건. 여러분 알고 있는 경계 조건이 뭐예요? 각 영역의 경계 어디에?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x 이퀄 2분의 1 이 지점에서 웨이브 펑션이 연속이 돼야 된다. 웨이브 펑션을 한번 미분한 것도 연속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럼 바운더리 컨디션이 몇 개가 나와요?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합이 4개가 나옵니다. 그죠? 경계 조건이 뭔가면 psi 1 at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l에서의 값은 psi 2 at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a분의 l에서의 값과 같아야 되고
psi 1을 미분해서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l을 넣게 되면 psi 2를 한번 미분해서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l을 넣었을 때 값과 같아야 되고, 한번 미분한 것이 연속이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2분의 l 되는 점 psi 2 at x 이퀄 2분의 l에서의 값은 psi 3의 at x 이퀄 2분의 l 되는 점에서의 값이 같아야 되고, 이놈들을 한번 미분했을 적에 x의 2분의 l은 얘를 미분했을 적에 at x 이퀄 2분의 1과 같아야 한다 는 것이 4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그죠? 7식, 8식, 9식, 10식 이렇게 부르겠어요. 됐습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이 4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odd solution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한번 적용을 해볼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psi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l을 집어넣으면 psi 1이 뭐예요? psi 1이 얘죠? 예. 얘가 psi 1이죠? 여기다가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0이네요. 0. 그럼 익스포넨셜 0이니까 1이고 c네. c. 그래서 해가 c 이퀄 그 다음에 psi 2는 odd solution이니까 이거네요. 여기다가 k 이퀄 뭘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2분의 l을 집어넣으면 사인 마이너스 90도네요. 그죠? 그럼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90도가 아니라 여기다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l을 집어넣게 되면 사인 마이너스 2분의 kl이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오면 마이너스 a 사인 2분의 kl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의 사인 2분의 kl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한번 미분했어요. 한번 미분한 거. 이걸 한번 미분하게 되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알파가 튀어나오죠. 그럼 알파 c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는 익스포넨셜 0 그럼 1 c 알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좌변은 뭐가 돼요? c 곱하기 알파가 되고, 우변은 사인 펑션, 이 사인 펑션을 미분하면은 k 곱하기 a의 코사인 kx가 될 거고,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l을 집어넣게 되면 ka 코사인 2분의 lk가 되겠죠. 그죠? 쓰게 되면 여기는 ka 곱하기 코사인 2분의 kl 이렇게 되겠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2분의 l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 2분의 1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예요? 제일 먼저 여기다가 2분의 l을 집어넣게 되면 a 곱하기 sin k 2분의 1이네. 그죠? 그러니까 a 곱하기 sin 2분의 kl은 3 영역, 세 번째 영역, 여기다가 x에다 2분의 1 집어넣게 되면 뭐 d만 남네요. d 이렇게 되고, 맞죠? 이번에는 얘를 미분해요. 그러면 a k 코사인 kx가 되죠. 여기다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l을 집어넣게 되면 ak 코사인 2분의 kl 이렇게 되죠.
그래서 KA의 코사인 2분의 KL 이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영역 3 얘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가 튀어나오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알파에 D에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1 알파 D가 되네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드 솔루션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었더니 식 4개가 나왔어요. 그죠? 얘를 각각 7 다시 8 다시 9 다시 10 다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서 7-식을 7-를 8-에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사인 2분의 kl에 알파는 ka의 코사인 2분의 kl 이렇게 되나요? 맞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양변에 a 지우면, 그죠? a 지우면 알파는 마이너스 k 곱하기 여기 사인을 우측으로 넘기면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코탄젠트 2분의 KL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알파 이퀄 마이너스 K 코탄젠트 2분의 KL이라는 식을 얻어요.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11식이라고 그럴까요? 11식. 11식. (9-10) 식을 해도 똑같이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뭐 대입을 해도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뭐 D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븐 솔루션의 경우에는 이븐 솔루션에 똑같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하자는 얘기죠. 똑같이 적용을 해요. 그럼 이번에는 이 영역에 대한 해를 이번에는 이거 가지고 하는 거죠. 아까는 이거 가지고 했었는데, 그죠? 똑같이 요 밑에 요 이븐 솔루션에 대해서 바운더리 컨디션 요 네 가지를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똑같이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집중해서 보세요. 1영역에서 k 이퀄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l을 집어넣게 되면 좌변은 c가 되셨어요. 그죠? 이 영역은 솔루션이 얘니까 여기다가 x 이퀄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b 코사인 2분의 kl 이렇게 되죠. 한번 미분해요. 그러면 1영역 얘 미분하게 되면 알파 튀어나오죠. 알파 C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1이죠. 그러니까 알파 C죠. 알파 C. 알파 곱하기 C는 얘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B 사인 K X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L 집어넣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합쳐져 가지고 플러스가 되죠. B K 사인 2분의 KL 이렇게 되죠. K 사인 2분의 KL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마찬가지로 2분의 L에 대해서 또 집어넣게 되면 여기죠.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B K 사인 K 2분의 L 이렇게 되죠. 그죠? 마이너스 B K 사인 2분의 KL. 미분을 먼저 해버렸네. 미분 이건 조금 이따 쓰고 우선 B 코사인 2분의 KL 이퀄 D죠. D. 어디 있어요? 여기다가 바로 X 이퀄 2분의 1 집어넣으면 D죠. 그 다음 거 이제 미분한 거죠. 아까 선생님이 먼저 써버렸던 마이너스 BK 사인 2분의 KL은 마이너스 D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식 4개가 나왔죠. 얘들 갖다가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7의 2번 2프라임 2프라임 9 2프라임 2프라임 이렇게 쓸까요? 7, 8, 9, 10 7, 8, 9, 10 그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C 대신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그래서 7식을 7 2'을 8 2'에 넣어볼까요? 그렇게 되면 알파의 B의 코사인 2분의 KL이 BK 사인 2분의 KL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B랑 이렇게 지울 수 있으니까 알파는 코사인을 이쪽으로 넘기면 K 곱하기 탄젠트 2분의 KL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이 식을 우리가 몇 식이라고 부를까요? 12식이라고 부를까요? 12식. 얘를 12식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분 솔루션에 대한 알파와 K 사이의 관계를 또 얻었어요. 그죠? 한편 우리가 4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4식을 볼 것 같으면은 H제곱분의 2m V0 빼기 2를 우리가 알파 제곱이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한번 쓰고 요렇게 한번 쓰면 처음에 쓴 얘는 뭔가면 H제곱분의 2m V0 빼기 H바의 제곱에 2m 2는 알파 제곱이고 우리가 얘가 K제곱인 걸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알파 제곱 더하기 K제곱은 H바의 제곱에 2m V0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걸 몇 식이라고 할까요? 13식이라고 그럴까요? 13식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무슨 관계예요? 알파와 K 사이의 관계식이죠. V0는 뭐죠? 장벽의 높이, 플랑크 상수, 전자의 질량.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건 사실은 장벽의 높이만 결정이 되어 있으면 퀀텀 프로블럼에서 이 장벽은 뭐 예를 들어서 얼마다 이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3볼트다. 이 장벽의 이 퀀텀의 폭은 예를 들어서 뭐 100옹스트롱이다. 디멘전을 주는 거잖아요. 정해진 거죠. 이거 디멘전이 100옹스트롱 이게 뭐 3볼트다. 그럼 사실은 얘는 상수예요. 그죠? 상수. 알파, K,
사이의 관계가 알파 제곱 더하기 K 제곱이 어떤 상수가 돼요. 이 알파와 K는 또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알파와 K를 지금 구해야 돼요. 알파가 뭐였죠? 알파가 1영역과 2영역의 웨이브 펑션이 이런 꼴이 되었었는데 이 웨이브 펑션의 댐핑 컨스탄트죠. 알파. K는 뭐였어요? 우물 내에서의 웨이브 펑션은 진동하는 함수, 코사인, 사인 함수였는데 코사인, 사인 함수의 계수였어요. 코사인 함수의 주파수에 관련된 양이었어요. K. 그죠? 근데 그 K와 여기 알파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를 지어야 하는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해야 돼요. 동시에 이븐 솔루션의 경우에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되고 odd 솔루션의 경우에는 어디 갔습니까? odd 솔루션의 경우는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 푼 거예요.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11식과 보세요. 잘 이해를 못하고 있던데 학생들이 11식과 11식과 13식의 연립방정식 또는 밑이 맞겠죠. 밑 12식과 13식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근데 푸는데 이게 알파는 K 탄젠트 2분의 KL이니까 이게 무슨 함수예요? non-linear한 함수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풀어지지는 않아져요. 예? 근데 하여튼 이것을 풀면 솔루션이 해가 얻어지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얘를 동시에 풀고 또 얘와 얘를 동시에 풀어야 돼요. 다시 한번 쓸까요? 페이지 넘기는 게 싫으니까 다시 한번 씁시다. 알파 이퀄 마이너스 K의 코탄젠트 2분의 KL 또 하나의 펑션 알파는 K 곱하기 탄젠트 2분의 KL 알파와 K 사이 관계식은 알파 제곱 플러스 K 제곱은 뭐였죠? H 바의 제곱에 EMV0 그래서 얘가 13식, 12식, 11식 11식, 12식, 13식 그래서 얘와 얘를 연립해서 풀고 또 얘와 얘를 연립해서 풀면 odd 솔루션과 even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못 풀어요. 요거와 요거를 연립을 해서 풀어야 되고 그러면 odd 솔루션이 나오는 거고 얘와 얘를 연립해서 풀면 even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정리가 됐죠? 지금까지 한 거를 다 정리를 하면 저렇게 귀찮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학용 캘큘레이터, 엔지니어링 캘큘레이터를 시험 볼 때 저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걸 풀어내야 되니까. 그죠? 시험 볼 적에 공학용 캘큘레이터를 반드시 준비를 하세요. 이 non-linear equation을 풀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됩니까?
그런데 이거를 풀 적에 이거 사실은 이제 수치 해석적으로 푸는 거예요. 아니면 공학용 캘큘레이터를 써가지고 넌 리니어한 방정식을 풀어내는 거죠. 트라이얼 앤 에러 가지고 이 방식으로 해봤죠, 이런 거? 해봤죠. 예를 들어서 뭐 sin x 이퀄 x 이거 이런 방정식을 풀어야 되면 이건 sin 펑션이고 이거는 리니어한 펑션, 이거의 교점을 찾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이 교점을 찾는 거죠. 넌 리니어한 방정식이죠. 이걸 풀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풀어요? 공학용 캘큘레이터에서 대입을 해가지고 맞춰보죠, 계속. 그래서 에러가 최소화되는 점 여기서 잡는 거죠. 그죠? 예, 난 리니어 이퀘이션 푸는 방법이죠. 이걸 푸는 겁니다. 끝이에요, 사실은. 여기까지 강의가 끝. 풀어라. 그래서 선생님이 가령 예를 들어서 장벽의 높이가 5V짜리다. 우물의 길이가 100옹스트롱짜리다. 그럼 여기 숫자가 들어가겠죠, 다? 여기 숫자 뭐 30 이렇게 되고. L 대신에 디멘전이 들어가고. 뭐 이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가 나오는 거죠. 해가 나온다는 얘기가 알파와 K가 나온다는 얘기죠. 알파와 K가 나오면 K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아, 그럼 에너지 레벨이 E1 첫 번째 에너지 레벨, E2 세 번째 에너지 레벨, E3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다 푼 거예요. 다. 여러분 이제 이거를 수치 해석적으로 공학용 캘큘레이터를 가지고 풀면 알파 1, 알파 2, 알파 3 이거에 대응되는 K1, K2, K3가 나올 거고, K1이 나오면 E1이 나온다는 얘기고, E2가 나오고 E3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의심하는 학생 있어요? 나옵니다.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강의를 위해서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한 거에 불과합니다. 편의상 우리가 U를 2분의 L에다가 알파를 곱하고 새로운 변수를 한번 도입한 거예요. 편의상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자. 이거 왜 도입해요? 강의하자고. 좀 더 얘기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2분의 1에다가 알파 곱한 걸 U라 그러고, 또 V를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어프로치가 반드시 좋은 어프로치는 아니에요. 학생들을 이제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강의상의 하나의 강의 내용이지, 실제 시험 볼 적에는 바로 2단계에서 알파 값과 K 값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공학용 캘큘레이터만 딱 준비하고 있으면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2분의 L에다가 K를 곱한 거를 새로운 변수 V라고 한번 세팅을 하자, 놓자. 그런 얘기입니다. 하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11식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알파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마이너스 K에 2분의 1 곱하고 코탄젠트 코탄젠트 2분의 KL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U잖아요. 그죠? U는 마이너스 V 코탄젠트 V 이렇게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14식이라고 그럴까요? 14식. 이 식이 하나 나왔고 11식에 대한 변형이죠.
또 12식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12식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요 식은 마찬가지로 12식은 어떻게 바뀔 건가 하면 u는 v 탄젠트 v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게 15식인가요? 이렇게 바뀌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2분의 1, 2분의 1 곱하면 여기도 2분의 1씩 곱하면 요게 u가 되고 요게 v가 되니까 v 곱하기 탄젠트 v 이렇게 되죠. v 곱하기 탄젠트 v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리고 13식은 어떻게 돼요? 13식은 알파의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k의 2분의 1의 제곱은 오른쪽이 2분의 l의 제곱을 h바의 제곱에 2m v제곱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좌변 우변에다 2분의 1씩을 제곱을 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얘는 u고 u인가요? 얘는 u고 얘는 v니까 다 쓰게 되면 13식이 u의 제곱 더하기 v의 제곱은 이게 2배의 h바의 제곱에 ml 제곱 v0 이렇게 되죠. 맞나요? 요 부분이 맞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편의상 얘를 새로운 변수 얘를 u0의 제곱이라고 놓은 거예요. u0의 제곱 라 놓자. 그러면 지금 얘는 16식이 되는 거죠. 이건 16식, 이거는 15식, 얘는 14식. 됐어요? 14식, 15식, 16식으로 바뀐 거예요. 요 식 3개가 11, 12, 13이 14, 15, 16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여기서 u0의 제곱을 2h바의 제곱에 ml 스퀘어 v0라고 놓은 거죠. 라 놓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17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17식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이 치환을 한 거예요. u하고 원래는 우리가 알파와 k에 대한 non-linear 방정식이었는데 이거를 편의상 u와 v로 새로운 변수 u와 v로 v를 도입을 해가지고 14식과 15식과 16식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14식과 15식을 한번 보세요. 14식과 15식을 볼 것 같으면 u는 v 탄젠트 v에 v 탄젠트 v u는 v 탄젠트 v 이거를 그래프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잘 보세요.
이걸 V축이라 그러고 여기를 U축이라 그러면 15식 이거를 저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U를 V는 U 탄젠트 V U는 V 탄젠트 V 그러면 이 V축에 대해서 이걸 V축으로 잡고 여기를 U축으로 잡으면 이게 어떤 커브예요? 생긴 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고 여기가 2파이고 그러면 V가 0일 적에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0이죠? 0. 이 점을 지나고 V가 2분의 파일 적에 코사인분의 사인에서 코사인이 0으로 가니까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무한대를 향해서 가겠죠? 어떤 커브예요? 이런 커브예요. 커브가 이런 커브예요. 맞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커브예요? V가 파일제 3.14일 적에 파일 적에 제로를 지나가고 다시 2분의 3파일제 0을 되는 이런 커브. 맞습니까? 이런 커브예요. 한편 U 이퀄 이게 아까 이 몇 식이었죠? 이게 15식이었죠. 15식. 14식 U는 마이너스 V의 코탄젠트 V라는 이 펑션 14식은 V가 얼마일 적에? V가 2분의 파일 적에 0을 지나가요. 그죠? 여기를 지나가요. 0을 지나가요. 그리고 파이가 되면 무한대를 향해요. 그죠? 펑션이 이런 펑션.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런 펑션. 됐죠? 이런 펑션. 그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공학용 캘큘레이터, 뭐 컴퓨터를 가지고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시험이 나오면. 그래서 numerically 수치 해석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연립해가지고. 그렇게 풀든가 아니면 graphically 지금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이 얘와 얘의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그러는 거니까 graphically 먼저 얘를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거 16식 이게 뭐예요? 16식은 u제곱 더하기 v제곱은 u0의 제곱이라는 이게 뭐예요? 원의 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니까 이 원을 반경이 u0인 원을 그려요. 원을. 그래서 원을 이렇게 원을 그려요. 그래가지고
원을 이렇게 해서 그렸다 치면 이 원과 만나는 요점, 요점들이 이게 바로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이 원의 방정식과 이거와의 교점, 이 원과 이거와의 교점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피컬리 답을 하나, 둘, 셋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찾은 요가 이게 뭐예요? V1, V2, V3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렉처 노트에 나왔던 V1, V2, V3가 이 교점을 찾은 V1, V2, V3입니다. 그죠? 해가 반드시 3개가 있으리란 법은 없어요. 원의 반경을 얼마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작은 반경을 가지면 해가 2개밖에 없을 거고 반경을 더 작게 가지면 해가 하나밖에 없어요. 반경을 더 크게 가져가면 해가 여러 개 될 수도 있죠. 이 반경 유제로는 누가 결정해요?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파이나이트 퀀텀웰의 높이, 장별 퀀텀웰의 사이즈와 높이가 결정을 합니다. 누구를? 유제로를.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강의할 적에 예를 든 것이 뭔가면 가령 단순히 예예요. 가령 예를 들어 예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for example이에요. for example. 유제로가 뭐였죠? 2h제곱에 a였어요. ml제곱에 v제로. 유제로 뭐였어요? 금방 잊어버렸네. 이 2h제곱분의 m l제곱 v죠. 가 20이다. 인 경우 그냥 하나의 예시한 거예요. 인 경우 그러면 뭐예요? 반경이 루트 20인 우리가 이 원을 그리는 거죠. 이런 원을 그린 거죠. 그죠? 그때 교점을 찾은 거죠. V1, V2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커브에서. 그러니까 이게 고학용 캘큘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 그래피컬리 그림을 그렸다면 이게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V1, V2, V3. 그래가지고 읽었더니 얼마가 나온 거예요? V1이 1.28, V2가 2.54, V3가 3.73 이렇게 읽어진 거예요. 라고 리딩한 거죠. 리딩. 읽어낸 거죠. 그래프로부터 reading from 뭐예요? 그래프에서. 오케이? 이 그래프는 어떻게 얻습니까? 그래프는 여러분이 컴퓨터를 시켜가지고 뭐 공학용 캘큘레이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하든지 플러스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쭉 플러스를 쫙 해야 되죠. 그리고 원을 서클을 그려놓고 서클의 교점을 찾아내야 되죠. 이렇게. 되겠어요? 됐죠? 그럼 뭐 얘기 다 끝난 거죠? 그럼 V1, V2를 읽어낸 거죠. 특별히 하나 이 그림이 이제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면 다른 문헌을 보게 되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점을 읽어내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V1, V2, V3가 나오니까 원래 우리가 에너지의 크기는 뭐예요? 에너지의 크기는 E는 2m분의 H제곱 K제곱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2m분의 H제곱에 K는 뭐예요? K는 아까 우리가 치환을 할 적에 K는 L분의 2의 V의 제곱이에요. V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구한 V 다 이해되죠? K가 여기서 K가 V를 L분의 2로 이렇게 곱한 거니까 K 대신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Vn을 집어넣게 되면 E1, E2, E3가 구해질 수 있는 것이죠. 됐어요? E1, E2, E3.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E1, E2, E3를 구해서 이 사람이 봤더니 첫 번째 E1은 에너지 레벨이 약 이게 얼마예요? 여기면은 한 0. 얼마가 나온 거예요? 계산을 했더니 0.1 얼마 정도가 나온 거고, 그 다음 에너지는 여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 에너지는 여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솔루션 3개를 얻은 거죠. 첫 번째는 이븐 솔루션이 나온 거고, 이게 뭐예요? 첫 번째 psi 1이고, 이게 두 번째 psi 2고, 얘가 psi 3죠. 그래서 이런 퀀텀 웰의 첫 번째 에너지 레벨은 여기에 있고, 두 번째 에너지 레벨은 여기에 있고, 세 번째 에너지 레벨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E1, E2, E3가 나온 거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죠. V1으로부터. 됐습니까? 중간고사에서는 아마도 선생님이 우물의 디멘전과 V0를 주고 공학용 캘큘레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에너지 레벨 E1, E2, E3를 찾아내는 그런 게 아마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